안녕하세요. 김현웅 피부과의 대표 원장 김현웅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피부암은 서양인들에게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총 누적 자외선 양이 증가합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인구가 나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전공의 시절에 2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도 1년에 한두 케이스밖에 진단을 못했었는데 지금 개원가에서 한 달에도 수 케이스씩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나도 피부암이 걸릴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피부암을 진단하고 조직검사상 확진이 됐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환자분들의 걱정과 공포입니다. 제가 피부암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 저 죽는 건가요? 아니면 전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학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3대 암이 기저세포암, 평평세포암, 흑색종인데요.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과 평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단하고 완전 절제만 한다면 전이율도 1% 이하로 매우 낮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암이라고 진단됐다고 해서 너무 공포스럽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제가 피부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흔한 두 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저 다른 병원에서 점인 줄 알고 계속 뺐는데 안 빠져요. 그리고 점점 흉이 지고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 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신데 아드님이나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피부염이 생겨서 계속 연고를 발랐는데 낫지도 않고 아프고 가렵다고 해서 오셨어요 해가지고 붉은색 홍반이란지 큰 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기저세포암이고요. 두 번째는 평평세포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렇게 점이 있지만 모든 점이 암이 아닌 것처럼 너무 공포스럽거나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 점이 6mm 이상으로 커진다던가 갑자기 점세포가 그냥 예쁘게 보이지 않고 색깔이 비대칭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인다던가 갑자기 그 점 부위에서 궤양이 생기거나 헐거나 진물이 나거나 아니면 피가 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초기에는 기저세포암 초기나 평평세포암의 초기인 광선각화증 같은 경우에는 냉동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암이 진단됐을 때 아무리 작은 피부암이라고 해도 이런 암세포를 다 없애는 것이 환자도 안심이 되고 치료하는 의사도 안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을수록 더 치료 예후도 좋고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흑색종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과 평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자외선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어릴 적부터 피부 세포에 누적된 자외선 양이 피부 세포에
DNA를 변형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철저한 자외선 차단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피부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뿐만이 아니라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기에는 창이 긴 모자라든지 아니면 피부암이 얼굴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팔 부위라든지 이런 곳에 노출 부위에 가릴 수 있는 래쉬가드라든지 긴 옷을 입는 것을 생활화하고요. 창이 큰 모자가 힘들다면 양산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세요 라고 하면 저 잘 바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잘못 바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원 핑거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이것이 요 정도 면적에 충분히 도포하는 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PF 수치에 매우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여러 논문에서 연구를 한 거에 비하면 SPF 15에서 30까지만 가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SPF 수치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아까 말씀드린 원핑거 유니트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한 양을 도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바르면 그 효과가 2시간 이상 지속되기는 드뭅니다. 장시간 야외 노출을 할 때에는 바른 다음에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양을 더 발라주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김현웅이었습니다.